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150만 요정 오윤혜 씨. 차 안에 갇혀 계시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급 투입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실패한 원고만큼 서글픈 게 없는데 제 원고에 오늘 차가 엄청 막혔다고 하던데 이동 괜찮으셨는지라고 써 있어서 네. 더 가슴이 아픕니다. 머하니님 120만 요정 어디 갔나요?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갇혀 있다는 소식. 네,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예,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다가 시내에서 초대형 행사가 대통령까지 행진에 참여하는 초대형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러모로 또 추석 앞이기도 하고요. 여러 원인이 있나 본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렇게 늦으시는 분이 아닌데 많이 늦어서 오늘 헬마 긴급 투입됐고요. 손뜨개님 딱 아시네. 오윤회 못 오는군요. 우리 헬마가 고생이 많다. MBC에 헬마 없었으면 어쩔. 네네 맞습니다. 예. 헬마 없이는 MBC도 하이킥도 쉽지 네. 않습니다. 사실 이제 MBC의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방통위원장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시군요. 저희도 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그 생명 연장의 꿈은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 네. 본 뉴스. 네. 저희 하이킥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이현주 전 의원 국민의힘에서 징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는 슈퍼스타이신데 이현주 네.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부산 남구 을인데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 했었던 발언도 징계 사유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범이죠, 공범. 공범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우리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요 국민 주권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범이라는 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이제 찬동하는 태도를 보인 것,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건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공당의 징계를 받는 게 합당하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제 쏟아 놓으셨는데 저는 네.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신 IS의 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 윤리위원회 규정 20조를 징계 사유로 꼽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아마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 이거 결국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 뭐 당원이 되기 전이긴 하지만 당 뽀개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쥐약 뭐 이런 발언도 예. 했고. 이대로라면 강서구청장 선거 폭망각인데 괄호 열고 이것도 징계 사유 물음표. 이렇게 당 발전을 저해하며 당을 망가뜨리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위신을 훼손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묻기도 하셨고요. 코되게 되물었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도 당내 바른말을 두고 징계를 할 때는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나? 비판했다고 징계라니.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일한 말 입에 올리지 말게 해서 아주 한 몇 시간 간격으로 분노의 페북을.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예.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뭐 격주로 나와서 고수를 만나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주는 박지원 전 원장이 나오시고 다음 주에 이현주 의원 타이밍인데 그때 요 얘기 한번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징계 사유가 저희 또 하이킥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징계 사유가 돼가지고. 그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 굉장히 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징계를 하는 게 좀 일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사실 발언 때문에 지금 이제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고. 그렇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그분은 발언만은 아니긴 하지만 네. 발언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로 해서 그래서 상임고문
상임고문 아웃시키고 당원권 정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정치를 오래 봐왔습니다만 당원권 정지 같은 이제 중징계, 당에서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징계를 발언을 이유로 내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발언의 자유가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태영호, 김재원 이분들도 다 발언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 말 잘못하면 징계받는 당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처럼 이제 방송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방송 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해줘야 돼. 그럼요.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듣고 또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 MBC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정치인들이 출연 잘 안 하시기로 유명한데 더 위축되면 참 방송 만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섭외 일지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섭외에 응하셨는지, 누가 몇 번, 몇 시에 거절하셨는지 다 만들어두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어제는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코피파 뉴스. 대통령의 코피 뉴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어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심지어 이제 총리의 우유 배달 소식이 뉴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거는 중요하고 추석을 앞두고 이런 활동을 알리는 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거냐, 혹시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네. 이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근 한 30년 전에 20대 초반에 달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그다음에 철거 반대 투쟁 이런 거 할 때 달동네, 봉천동, 신림동 달동네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기부를 받아서 요구르트 배달을 했어요. 요구르트 배달해서 문 앞에 요구르트가 매일매일 없어지면 별일이 없는 겁니다. 요구르트가 며칠이 쌓인다. 그럼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그렇죠.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하던 일입니다. 30년 전에. 요즘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요즘은 IPTV들 많잖아요. IPTV에서 누구야 뭐 해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에 생체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소위 그런 AI 기술,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다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가 좋습니다. 위로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요. 실제로 독거노인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가기 어려운 상태라면 물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면으로 돌보는 게 좋죠. 안 된다면 그런 AI 기술, IT 기술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늘리거나 기술을 가지고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가서 우유 배달했다고 안아주고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쇼잉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장 싫어하는 거긴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예산 편성 정국이기 때문에 곧 이제 연말에 이제 예산 정국 오거든요. 그 전에 국무총리가 예산 부분부터 더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얘기가 나온 김에 예산 얘기 전 이 얘기도 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R&D 예산 관련된 얘기 하셨더라고요. 자, R&D 예산 지금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소위 이제 포스트 닥터들,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일자리 다 잃게 된다. 이거는 한국의 이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의 종자들이 다 이제 박살날 위기다. 뭐 이런 어떤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사실상의 답변이 오늘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취재해서 내놓은 얘기인데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지금 대폭 삭감된 R&D 관련 예산안에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네. 정부하고 이제 민간이 하는 거는 이제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R&D 예산에 있어서도 국가와 민간의 영역이 분리돼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첨단 기술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오늘요 기초과학학회 원천 기술 이런 거 전부 다 기초과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초과학회,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공동성명서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과학 망합니다. 기초과학 망합니다. 라고 하는 공동성명서를 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원천 첨단 기술 개발과 기초과학은 국가가 하고 돈 되는 거 나머지는 자생력인 건 민간이 하는 거라며요. 거짓말이잖아요. 기초과학 학회들은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성명 발표했어요? 이렇게 말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부에서는 용해인 김용태의 두 청년 정치인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